안녕하세요. 북한을 바꾸다 호강일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자고 하는 스토리는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조금 짜증났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짜증났던 일이 뭔지 세 가지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생활하는 과정에 제일 첫 번째로 짜증났던 일이, 어떻게 선진국이라는 게 쓰레기통이 없어요. 길거리에 휴지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음료를 마셨거나 뭐 이제 뭐 휴지 같은 거를 길거리에 막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막 이게 손에 계속 쥐고 다녀야 되고, 어떤 때는 막 그 휴지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녀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선진국이 어떻게 휴지통도 없냐, 뭐 이런 데도 뭐 다른 데는 다 투자하면서 이런 데 쓸 돈은 없나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이제 짜증났던 일은, 제가 이제 담배 애호가였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좋아했는데 북한이나 중국에 있을 때는 담배를 막 피고 그냥 막 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담배를 피니까 주찰대가 와요. 이게 단속하는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막 5만 원씩 과태료를 물리고, 그래서 담배 한 대 피웠다고 5만 원씩이나 과태료를 주는 걸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북한에서랑 있을 때랑 이제 보면 집에서도 막 이제 흡연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갑자기 집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옆집에서 오고 막 우집에서 오고, 또 담배를 피지 않으면 안 되겠냐, 막 담배 냄새가 나서 잠을 못 자겠다, 뭐 애한테 안 좋다. 그리고 또 뭐 그 동사무소 같은 데다가 이제 민원도 제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자유 세상에 와서 내가 피고 피는 대로 피는데 옆집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처음에 오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짜증났던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좀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지만,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오줌이 내려오는데 그 어디 가서 화장실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보면 대한민국은 지하철이 이제 화장실이 제일 많은데, 지하철까지 달려가자니 시간은 촉박하고, 이제 급한 일이 있을 때 이제 노상 방뇨를 못 하니까 그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식당들도 많아서 이제 화장실도 있지만은 이제 또 들어가면 또 너무나 그 서빙하는 분들이 친절하게 뭐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어요 하니까 저 뭐 화장실 가겠다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식사 안 하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또 제가 북한 사투리도 많이 썼고 하니까 조금 많이 뭐 화장실 쓰자고 질문하기가 좀 많이 좀 민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북한 사람이 또 한국 와서 또 너무 그 북한 말은 갱치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철없이 노는 게 좀 쪽팔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찾아가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고 막 참고 견디자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자유 세계에서 살면서 느낀 것이, 선진국이란 게 왜 선진국인지를 제가 정확히 알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진국이란 건 국민의식 수준이 그만큼 높아서 청결 정신, 이제 사회 이제 말하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보호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은 이제 실내 들어서 사람들한테 그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쓰레기통이 없다고 느꼈고, 이제 두 번째로 담배는 이제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건강에 이제 해롭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제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를 알았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뭐 환경 미화나 같죠. 이 노상 방뇨라는 게 솔직히 환경이 더 안 좋죠.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 그런 주변인데도 이제 욕한 냄새들이 나면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도 불쾌하고, 또 혹시 또 외신 기자들이 지나가다가 촬영해도 그 노상 방뇨하는 거 보면 여기가 이게 무슨 아프리카냐, 뭐 실내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에 저렇게 노상 방뇨하는 것도 있냐, 이렇게 하면 이제 나라의 이미지에도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이런 청결 정신을 정말 너무나 피부로 느낀 것 같고, 또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탈북민들과 이제 또 이제 계속 탈북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런 정신을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따라 배워서 진짜 우리가 선진국 국민답게 청교우식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북한 말로 이제 귀찰대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한국말이 익숙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좀 이렇게 북한 말이 나오는데 귀찰대라는 거는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구청에서나 이제 직원들이 나와서 단속하는 분들을 보고 단속원이죠. 네. 단속하는 분들 보고 이제 북한에서는 귀찰대라고 합니다. 네. 북한에는 귀찰대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뭐 학생 귀찰대, 직민 귀찰대, 뭐 군인 귀찰대, 그 사상적으로 통제하는 귀찰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귀찰대라는 게 막 옷차림도 통제하고 헤어스타일도 통제하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입을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실례를 들면 여자들 같은 분들 짧은 치마, 스커트를 못 입게 해요. 미니 스커트를. 그래서 그런 거 입으면 안 되고요. 이제 머리도 풀어헤치고 못 다녀요. 무조건 꽁지를 뭐 이렇게 빵을 틀어서 올리거나 헤어스타일을 못 풀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청바지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슬림한 바지들도 못 입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용어, 이제 외국 글자가 있는 이제 뭐 프린트가 있는 이런 옷들도 못 입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조건 옷차림에는 항상 그 김실과 배지를 달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또 빼먹으면 사상적으로 부족하다 해가지고 또 귀찰대가 단속해서 막 욕을 하거든요. 너 반동놈이냐고. 그러니까 그런 좀 짜증나. 북한은 정말 귀찰대지 정말 귀찮긴 놈이다. 네. 대체로 벌금은 없고요. 이제 뭐 실례 들어서 이제 이름을 적어요. 그러면 이제 직장이나 내 이제 소속 이제 동사무소에 이제 연락을 띄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경고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좀 심각하다. 얘는 뭐 옷차림이 얘는 뭐 한국 사람 같아. 뭐 헤어스타일도 염색하고 뭐 머리도 풀고 막 뭐 바지도 뭐 완전 이게 뭐 어느 나라 국산이냐 뭐 완전 외국산이냐 할 정도로 하면 시범김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시범김에 걸리면 이제 막 그 대국민 토론회 같은 데 가서 이제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본인이 이거를 이제 경고 받았는데도 이제 고치지 못했다 하면 단련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삼천교육대보다는 조금 낫고 옛날에 뭐 한국에도 삼천교육대라는 게 있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단련대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뭐 한 달, 두 달 뭐 그렇게 혁명하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단련을 받고 오는 거죠. 네. 당연하죠. 저도 뭐 대학생 때는 저도 어차피 유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때는 막 머리를 장발했다고 가위로 막 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삭발한 적이 있었어요. 균형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막 잘라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적이 또 있었고, 이제 실내에서 이제 제가 또 아무래도 유학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이 외국 글자가 있는 이제 프린트 옷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이제 실례를 들면요, 얼마나 이제 북한이 무식하나 보세요. 제가 아디다스 스포츠 운동복을 입고 나갔는데 그거 아디다스 뭐 마크 글자가 있다고, 외국 글자가 있다고 단속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스포츠 정신인데 야, 이것도 입으면 안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잘랐어요? 아니죠. 그래서 막 그 옷을 가위로 막 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 길거리에서 망신 당했죠. 네. 우정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귀찰대가 예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재 북한에서 귀찰대는요, 이제 많이 이제 부패했거든요. 돈만 주면 다 통과시켜줘요. 그래서 이제는 용돈을 주면 귀찰대가 단돈 감아 줍니다, 지금. 네. 대체로 아무래도 20대 때 제일 많이 걸리죠. 네. 그때가 제 장난도 좀 심했고 하고 하니까 그때 많이 걸리죠. 게다가 또 평양에는 좀 아무래도 부유층 자식들이 많으니까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뭐 데이트 하잖아요. 여자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럼 남자가 쪽팔리는 거예요. 뭐 카바나 쓸 수도 없잖아요. 뭐 카바나 서면 너도 부르지아 놈이냐, 너도 나쁜 놈이냐 이렇게 따지니까 여자들 같은 건 대체로 이제 미니스커트, 이제 헤어스타일 때문에 걸리는 줄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면 남자가 엄청 쪽팔리죠. 여자친구가 걸렸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그럴 때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북한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 공산주의 도덕이라고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항목 학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 학년을 이제 그런 공부를 하거든요. 이제 공산주의 도덕이라면 이제 뭐 5가지를 꼽자면 뭐 이제 뭐 부류가 많지만은 첫째는 이제 사람은 솔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남한테 이제 죄 짓지 말고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우더두느란데 이제 레저리 밝아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게 북한이 교육하는 공산주의 도덕인데, 진짜 두어보면 뭐 그럴듯하죠. 그렇지만 뭐 그게 뭐 그냥 이제 그렇게 교육이지, 솔직히 이제 북한이라는 게 독재 국가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공산주의 도덕은 우리가 북한에서도 배웠지만 대한민국에 도한 도덕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금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대한민국식 도덕을 다시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북한도 앞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정신을 따라 배워서 진짜 우리 북한도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